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반등을 시도하던 미국의 3대 지수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플러스로 기분 좋게 출발했던 지수는 결국엔 마이너스로 끝이 났는데요. 아쉬운 건 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투자 심리는 여전히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는 0.72% 하락, S&P 500 지수는 0.69% 하락,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64% 밀리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큰 변동성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운항이 대량으로 취소가 되었고,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은 여전히 불안하고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류 확보와 운송수단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의 급등과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 등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변동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4위의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비행편 취소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투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난 토요일 이후로 2,000편 이상이나 취소가 됐고, 이날도 363개의 비행편을 취소하면서 예정된 비행편의 10%가량이 취소가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1,300여 개의 비행편은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측의 입장은 일부 지역의 악천후 등 기상 문제와 항공 관제의 문제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과 함께 백신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가 운항이 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조종사를 포함한 많은 인력들을 감축했었죠. 그로 인해서 최근에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일부 조종사들이 병가를 내는 등 일을 쉬거나 늦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미국은 백신에 대해서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비단 사우스웨스트 항공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항공사들을 비롯한 이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투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인데, 미국도 이참에 백신 보급률을 좀 높여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는 국가도 없는 것 같고요. 미국은 백신이 남아돌지만 안 맞는 사람은 절대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감염자 수가 줄어는 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빨리 이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이 전날보다 1.5% 오른 80.52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지난 2014년 이후로 처음 이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현재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로 125%나 급등을 한 건데요. 사실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석탄, 천연가스 등 이 전반적인 화석연료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금속을 비롯한 이 원자재 가격도 강세를 보이면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막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길목인데,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즉 저성장 속에서 지속되는 물가 상승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심에 있는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꺾이게 될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에는 산유국들의 협의체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기존의 증산 속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 공급 부족 우려를 더욱더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올스톱이 되면서 기름을 많이 쓰지 않게 됐고, 유가는 급락을 했었죠. 이제 겨우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이 증산을 했을 때
다시 기름이 남아도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증산은 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이 전 세계 경제는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원유와 원자재 등의 수요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또 지금이 과도기인 게 글로벌 석유 대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 기후변화 대응 등의 요구로 인해서 이들 기업이 신규 공급 투자를 줄이고 있는 점도 공급 부족 사태를 야기시키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도 섣불리 과감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석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 방출도 고려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정도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미국도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오펙을 푸시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적절한 증산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물가 상승과 경제 회복은 이 시소와도 같기 때문에 서로 이 균형을 맞추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균형을 다시 맞출 때까지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커지게 될 것이고요.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 정도의 조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신흥국 시장은 더욱더 큰 충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나마 미국의 주가는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미국의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건 안타깝지만 미국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부담감에 10년물 이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1.6%대를 돌파하면서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 인상은 항상 따라오게 되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오게 되고 주식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 악재로 그치면서 경제 회복과 함께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국내 주식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국내 주식 시장을 보면 정말 초토화가 되어버렸죠.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반도체 섹터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2차전지 배터리주들은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LNF,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즈 등 중소형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도 있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한다면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안정적인 투자를 고려한다면 2차전지 관련 ETF 투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빅스지수, 공포지수라고 하죠. 이 빅스지수는 7.09%나 상승을 하면서 잠시 안정세를 찾는가 싶더니 어느새 다시 23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시장이 불안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확실히 미국 시장은 잘 버티는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돈이 몰리고 있고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정답이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이 GM과의 리코에 합의를 했죠. 모처럼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확실히 악재는 악재였지만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갈 주식은 간다입니다. LG화학의 향후 이 성장성에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자, 2차전지 배터리의 대장주로서 다시 한번 힘차게 상승세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2차전지 관련 ETF들의 주가 흐름은 견고합니다.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하지 않고 다시 이 상승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2차전지만큼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시장이 최근에 이 헝다 이슈로 주춤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2차전지와 함께 꾸준히 성장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봐도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려는 모습이긴 한데 여러가지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반도체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조정 하락폭을 보시면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안정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매일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건전한 조정을 거치게 되면 또다시 더 높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오늘 기준금리 동결이 되었지만 환율은 어느새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1199원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역시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도 만만치가 않고요. 국내 주식은 정말 혹독한 겨울을 미리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한 번에 높은 수익은 아니지만 장기 투자 시에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는,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가기에 정말 딱 좋은 미국 지수 추종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와 함께 수량을 늘려가 보시는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